자, 다른 데서 책 얘기를 쭉 하시면서 순서대로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하는 곳마다 주제가 달랐고 주제가 주최하는 쪽마다 책 중에 부각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페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네. 영국 사람이죠, 그죠? 예, 예.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예. 페인의 사회권에 그렇죠. 관해서 우선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사회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인권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권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고문 안 받는다, 안 잡혀간다, 불법적으로 감금 안 당한다,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권위주의 정권 때, 군사독재 정권 때 그냥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맞고 이게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런 건 절대 못 참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와서 무고하게 때린다, 내 가방 뒤진다, 고문한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참지 않겠죠. 근데 저희가 대학생 때 같은 경우는 대학교 그 정문 입구에서 여학생들 핸드백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다 열어줬고 우리 몸들 다 뒤졌습니다. 그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자유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말할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욕하는 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또 진보를. 어떤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조롱한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사람들이 고문 안 당할 자유가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됐는데 그걸 자유권이 보장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의 자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MBC 같은 경우 날리면 보도하니까 비행기를 안 태운다거나 뭐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했던 언론 자유 지수가 그 이전보다 몇 단계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언론사 자체를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인권이 뭐냐면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그게 뭐냐 하면 근로시간 문제, 복지 문제, 임금 문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국가가 내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투잡 뛰어서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집 사고 뭐 복지 같은 경우 내 애들 학비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사회권이란 거죠. 우리에게 사회적 권리가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상 최초로 주장한 건데 지금 우리 집값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로 막 시민들이 불만을 토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평생 집 안 사고 소유하지 않고 살거든요. 국민들의 뭐 7, 80%가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에 살고 따라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안 모읍니다. 그럼 그렇게 해결되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안 모으니까 그 돈으로 딴 데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바로 세금을 내건 이 물을 살 때도 간접세가 나고 술 마실 때도 세금이 나갑니다. 그 세금이 어디에 지금 국고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어디 쓸 것인가에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요구할 게 아니고 나라님이 알아서 어디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권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예컨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자금 독일은 그 등록금이 거의 공짜입니다. 대학을 거의 공짜로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쓰는 거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거의 다 장기 임대주택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야 됩니다. 즉,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관련해서 민생, 노동, 복지에 관해서 주권자 국민이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자유권에 주목을 했는데 이 페인이란 분이 책을 보니까 나 책 보기 전에 몰랐고요. 이 민중의 고단한 삶을 주목하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쭉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당시에도 이제 미국 혁명, 영국 혁명 하면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제군주를 타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출직, 즉 대의민주주의를 확보할 것인가 이걸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그 페인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 사상 중에 그 사회 개혁 사상이 있는데 그 당시도 과부가 많았겠죠. 과부에게 지금식 개념으로 보자면 기본소득을 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치르고 왔던 군인들이 있겠죠. 그 군인들이 직업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만 하다 왔으니까 이 사람들에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당시에 기본소득이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4가지죠. 네. 14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회 대개혁에 관한 사항들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요즘식으로 해석하라 하면은 아동 육아 수당, 그러니까 해직 수당, 뭐 이런 수당들이 그 당시에 다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야 정말 뛰어난 앞서 나가는 철학자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양반도 빨갱이 취급받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권을 강조하면 사회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이렇게 쭉 갑자기 연결이 되면서 조선노동당으로 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시점에도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페인의 그런 사회개혁 14개 개혁 사상이 전 세계로 다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회권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이런 게 다 페인의 사회권 사상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고 우리도 시작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정말 필요한 민중들의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얘기하게 되면은 빨갱이라고 들이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빨갱이라고 그러더라도 너무 쫄지 마세요. 지금 혹시 지금 당연한 것으로 경북에서도 관철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의무급식 있지 않습니까? 또는 무상급식 지금 각 학교마다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 예외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맨 처음에 제시했던 분이 그 이제 김상곤 경제부총리 그 이전엔 경기교육감이셨는데 그때 무상급식 논쟁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상급식, 의무급식 주장할 때 100분 토론, 심야 토론할 때 계속 빨갱이 사상이라고 어떻게 애들한테 공짜 밥을 주냐고 그거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돈을, 세금을 애들 밥 먹이는데 공짜로 주면 나태해진다. 또 돈이 헛되이 쓰인다. 라고 맹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상급식 전국에 다 실현됐습니다. 나라 안 망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권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권 못지않게 사회권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더 보편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책에 보니까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잠깐 좀. 룰라 대통령이 뭐 브라질 대통령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 다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해외 토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래 대통령 됐다가 그다음 대통령 당시 상황에서 나중에 대통령 그만뒀는데 그다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찰 그쪽은 이제 치안 판사라고 부르는데 그 뇌물 부패로 룰라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오래 있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나와가지고 요번에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역전의 인물인데, 근데 룰라가 그 맨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본소득이란 걸 실시합니다. 브라질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돈을 쫙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 난리 났겠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브라질 망한다, 국민들이 일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룰라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돈을 쭉 다 동일하게 나눠줌으로써 그 브라질 국민의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외에 경제 발전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돈 주면 좋았겠죠. 그리고 뭐 복지가 좋아졌다는 것 외에 그걸 받고 그거를 쓸 거 아닙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가 살아나가지고 룰라 집권 시기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좀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룰라가 이제 그 기본소득 정책을 하면서 똑같이 나눠주는데 가구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주지 말고 아내한테 주라고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좀 진지하게 될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브라질의 남성들이 뭐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기본소득 계좌를 아내, 주부 쪽으로 가면 그 주부가 경제권을 쥐고 애 챙기고 남편한테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가정경제나 가정복지, 아동복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가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책이 매우 섬세해요. 아까 그 설명하신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을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역시 그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그 룰라 대통령이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 지급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올바른 정책이었다라는 평가는 저는 룰라가 감옥 갔다가 와서도 재선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